정년퇴직을 하면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이제 편하게 쉬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줄 알았죠. 그런데 막상 닥쳐보면 그 편안함이 생각보다 낯설고 그 자유가 오히려 불안하게 느껴지곤 합니다. 안녕하세요. 은퇴 후 삶을 함께 고민해온 김은정 상담사입니다. 20년간 중장년 상담을 해오며 깨달았습니다. 퇴직 후 진짜 중요한 건 뭘 할까? 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실제 은퇴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택시, 여행, 혼자만의 생활 등 다양한 은퇴 현실을 들려드립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만의 방향을 함께 찾아보세요.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7 하나만 남겨주시면 그 짧은 숫자가 저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1. 개인 택시면 안정적일 줄 알았죠. 은퇴 후 현실에 대한 오해. 은퇴를 앞두고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이제 좀 안정적인 삶을 살아야지입니다. 그래서인지 개인 택시를 선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서울에 사는 60세 김모 씨는 말합니다. 개인 택시면 안정적일 줄 알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김 씨는 공기업에서 정년퇴직한 후 퇴직금 일부를 털어 개인 택시 면허를 샀습니다. 자유로운 시간, 월 500 이상 수익, 혼자 일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죠. 실제로 처음 한두 달은 신이 났습니다. 새벽부터 나가 오후엔 일찍 퇴근하고 손에 쥐는 돈도 적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3달이 지나자 현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수입의 불규칙함입니다. 비 오는 날은 도로 사정이 엉망이라 손님이 많아도 이동이 어렵고 맑은 날은 경쟁이 심해 콜 한 통 받기 힘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몸의 변화입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니 허리와 다리에 무리가 오고 식사도 제때 하지 못해 위장 질환까지 생겼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앉아만 있는 일이니까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오히려 독이었어요. 세 번째는 외로움입니다. 직장에서는 늘 동료가 있었지만 도로 위에선 홀로 버텨야 했습니다. 누구와도 대화 없이 하루를 마치는 일이 점점 늘어갔고 그럴수록 마음 한쪽이 텅 빈 듯한 기분에 시달렸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처음엔 그저 편하고 돈 되는 일인 줄 알았죠. 하지만 이 일도 분명한 노동이고 그만큼 감정적으로도 버거운 면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은퇴 후 삶을 쉬운 일로 바꾸면 편할 거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일의 형태가 바뀌었을 뿐 감정과 신체는 여전히 그 무게를 느낍니다. 여러분은 은퇴 후 어떤 삶을 그리고 계신가요? 진짜 원하는 삶이 안정이 아니라 균형일지도 모릅니다. 한 달 수익, 기름값에 다 사라졌어요. 유지비와 체력의 한계. 은퇴 후 개인 택시를 선택한 분들이 가장 먼저 놀라는 건 생각보다 손에 남는 돈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서울에서 택시를 시작한 62세 이모 씨는 한숨 섞인 말로 이야기합니다. 한 달에 50만 600 번다고요? 기름값, 보험료, 정비비 빼면 손에 남는 게 없어요. 그는 처음 한 달 동안 무려 5,000km를 운전했습니다. 평일 주말 없이 하루 10시간 가까이 운전대를 잡았죠. 그 결과 매출은 약 550만원. 하지만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기름값만 130만원, 차량 정비 30만원, 보험료, 세금, 세차비, 간식비 등등 합하면 200만원이 훌쩍 넘습니다. 무엇보다 예상치 못한 건 체력의 소모였습니다. 하루 2~3시간씩 잦은 대기, 갑작스런 손님 요청, 장거리 운행. 모든 게 중년의 몸에 점점 무리를 주기 시작했죠. 이 씨는 말합니다. 몸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운전이야 쉬운 일 같지만 하루 종일 도로 위에 있다 보면 어깨, 허리, 눈까지 다 망가져요. 문제는 이것이 단기적인 피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꾸준한 회복이 어려운 나이에 들어선 만큼 한번 무리가 오면 회복도 더디고 결국 다음날 수익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부분은 차량 정비와 소모품 교체 비용입니다. 타이어, 브레이크 패드, 오일. 하루 200km씩 달리는 택시에게 이 모든 건 자주 바꿔야 하는 필수 항목이죠. 하지만 수익에만 집중하다 보면 정비를 미루게 되고 그 결과는 더 큰 고장으로 돌아옵니다. 은퇴 후 개인 택시는 시간의 자유와 혼자 일하는 장점을 가진 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체력과 유지비라는 두 가지 거대한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은퇴 이후의 일을 고르시겠습니까? 단순히 돈이 될 것 같다는 생각보다 내가 지금 이 체력과 컨디션으로 꾸준히 할 수 있을까를 먼저 따져보는 것이 현실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3. 사람 상대하는 일이 이렇게 고된지 몰랐죠. 감정노동의 현실. 개인 택시를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전만 잘하면 되는 일이지. 사람은 잠깐 태우고 말 거니까. 하지만 막상 해보면 가장 힘든 건 도로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경기도에서 개인 택시를 시작한 58세 박 모 씨는 퇴직 후 자신만의 시간을 누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택시 기사라는 직업은 그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감정 노동을 요구했습니다. 가벼운 인사 한마디에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손님, 말도 없이 문을 쾅 닫고 내리는 승객, 그리고 심지어는 화풀이를 기사에게 하는 경우까지. 박 씨는 말합니다. 택시라는 공간은 참 이상해요. 좁은 차 안에서 낯선 사람과 갑자기 함께하게 되니까 서로 예민해지기 딱 좋은 환경이죠. 심야 시간대는 더합니다. 음주 손님, 무임승차 시도, 시비 걸기. 기사가 참아야 할 상황은 끝이 없습니다. 말을 아끼고 표정을 관리하고 억울해도 넘겨야 하는 순간들. 이 모든 것이 바로 감정노동입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감정적으로 힘든 순간은 있었지만 그래도 동료나 상사,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사람들과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택시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명의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의 일입니다. 게다가 고객 응대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는 온전히 기사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클레임이 들어오면 불이익은 기사모, 분쟁이 생기면 입증도 기사모. 이러한 환경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배로 키웁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명의 낯선 사람을 상대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들과의 감정 줄다리기를 매일 반복해야 한다면 그 일이 과연 단순히 쉬운 일일 수 있을까요? 감정 노동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 존재하는 무게입니다. 은퇴 후 새로운 일을 선택할 때 이 보이지 않는 노동까지 고려해야 진짜 나에게 맞는 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4. 혼자 운전하는 게 외로움으로 바뀌었어요. 소속감과 인간관계의 결핍. 은퇴 후 개인 택시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혼자 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사도 없고 회의도 없고 간섭하는 사람도 없다는 그 자유로움. 하지만 그 자유는 생각보다 빨리 외로움으로 변합니다. 서울에 사는 60세 정 모 씨는 퇴직 후 개인 택시를 시작하면서 드디어 사람 눈치 안 보고 내 페이스대로 일할 수 있겠다는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실제로 처음 몇 주는 무척 만족스러웠다고 합니다. 교대할 필요도 없고 동료와 부딪힐 일도 없고 오롯이 혼자만의 시간.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지 않고 지나가는 날도 생겼고 집에 들어가면 아내에게 괜히 짜증을 내는 자신을 보며 스스로 놀랐다고 합니다. 혼자 일하는 건 좋은데요. 사람하고 너무 안 부딪히니까 감정이 메말라지더라고요. 정 씨의 이 말은 많은 개인 사업자들이 겪는 정서적 공허함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회사에 있을 때는 상사와 갈등도 있었고 회의도 귀찮았지만 그래도 동료들과 나누는 커피 한 잔, 우스갯소리, 퇴근 후 회식 같은 시간들이 알게 모르게 정서적 지지가 되어주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혼자 일하는 환경에서는 그런 소속감이 없습니다. 나는 어디에 소속된 사람인가라는 정체성이 희미해지고 그 공허함은 점점 외로움으로 바뀝니다. 물론 누군가에게는 혼자 일하는 것이 잘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 씨처럼 내가 생각한 자유와 실제의 외로움 사이에서 괴리를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하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조금은 허전하게 다가오시나요?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혼자서 일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외로움도 감당할 수 있는가를 함께 따져보아야 합니다. 진짜 자유는 관계 속에서도 내 자리를 잃지 않는 균형에서 나옵니다. 택시가 다가 아니더라고요. 플랫폼 변화와 수입 불안정. 예전엔 개인 택시라 하면 안정된 수익과 자유로운 근무의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면허 하나만 있으면 평생 팥벌이는 걱정 없다는 말도 많았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플랫폼의 변화는 그 믿음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61세 강 모 씨는 퇴직 후 거액을 들여 개인 택시 면허를 구입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월 500만 원은 무난히 벌 수 있다는 주변 말에 안심했죠. 하지만 불과 1년 만에 강 씨는 말합니다. 택시가 다가 아니더라고요. 손님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는 하루 10시간 이상 운전해도 앱 호출 하나 없이 허탕치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콜 손님은 대형 택시 플랫폼 위주로 쏠리고 자체 호출 시스템 없이 운행하는 개인 택시는 선택지에서 밀려나기 일쑤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요금 경쟁입니다. 쿠폰 할인 포인트 적립. 이 모든 것을 제공하는 플랫폼 택시는 손님에게 매력적일 수밖에 없죠. 그 틈에서 전통적인 개인 택시는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플랫폼 연동을 하려면 추가 비용이 듭니다. 기계 설치비, 수수료, 월 정액 이용료까지. 그럼에도 콜이 안 잡히는 것보단 낫다며 울며 겨자 먹기로 쓰는 기사들이 많습니다. 강 씨는 말합니다. 예전에는 도로만 달리면 됐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면 플랫폼에서 내 차를 더 노출시킬까? 그걸 공부해야 해요.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에게는 이 또한 큰 장벽입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뒤처지는 순간 수입도 함께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 이제는 운전 실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시장은 바뀌었고 고객은 플랫폼 속 편리함을 먼저 찾습니다. 택시 면허 하나로 평생 안심할 수 있던 시대는 점점 저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은퇴 후 선택하려는 일이 미래에도 유효할까를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정이라 여겼던 일조차 다시 들여다봐야 할 때입니다. 6. 캠핑카 여행도 현실은 녹록지 않아요. 또 다른 은퇴 로망의 함정. 은퇴 후 자유로운 삶의 상징으로 꼽히는 것 중 하나가 캠핑카 여행입니다. 일에 쫓기지 않고 전국을 돌며 바다 보고 산을 누비는 삶. SNS에서는 마치 모든 게 여유롭고 낭만적으로만 보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어떨까요? 경기도 용인에 사는 59세 박 여사님 부부는 퇴직 후 캠핑카를 장만했습니다. 우린 이제 어디든 갈 수 있어. 인생 제이막이야. 설레는 마음으로 전국 여행을 시작했지만 2달도 채 안 되어 캠핑카를 중고로 내놓을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다가온 건 불편함이었습니다. 좁은 공간, 불완전한 화장실, 불안한 주차 위치. 생각보다 텐트보다 나은 수준이지 집처럼 편하진 않았습니다. 특히 날씨가 더운 날엔 에어컨을 오래 켤 수도 없어 밤새 땀을 흘려야 했고 비 오는 날엔 눅눅한 침구에서 일어나야 했죠. 또 하나는 비용 문제였습니다. 캠핑카 자체 가격도 만만치 않지만 여행을 계속 다니다 보면 기름값, 톨게이트비, 음식, 주차료 등 매일 지출이 발생합니다. 박 여사님은 말합니다. 차라리 펜션을 며칠씩 다니는 게 더 싸고 편했겠더라고요. 게다가 부부간 갈등도 의외의 복병이었습니다. 넓은 집에서 각자 시간을 보내던 일상과 달리 좁은 공간에서 하루 종일 붙어 지내다 보니 사소한 일로 다툼이 잦아졌죠. 같이 있어도 대화는 줄고 피곤함만 쌓였어요. 캠핑카 여행은 분명 멋져 보입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현실과 체력, 경제적 여건, 관계 변화까지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나도 캠핑카 한 대 사서 떠날까? 라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나는 진짜 자유를 원하는 걸까? 아니면 단지 일상에서 도망치고 싶은 걸까? 현실을 외면한 로망은 금세 피로로 바뀌기 마련입니다. 7. 부부 여행, 오히려 갈등만 생겼어요. 좁은 공간에서의 관계 문제. 은퇴 후 부부가 함께 여행을 다니는 모습은 많은 이들의 이상입니다. 그동안 못 다닌 데 다 가자. 우리 둘만의 시간 이제 시작이야. 하지만 기대와 달리 오히려 갈등이 깊어졌다는 이야기도 적지 않습니다. 경남 창원에 사는 63세 최 여사님은 남편과 함께 캠핑카를 구입하고 전국 여행에 나섰습니다. 결혼 30년 만에 처음으로 둘만의 긴 여정을 시작했죠. 그러나 여행 시작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두 사람은 서로 말을 섞지 않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엔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하루 종일 붙어 있다 보니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지더라고요. 아침 식사 메뉴부터 길 찾기, 운전 교대, 물건 정리까지 평소엔 넘어갔을 일들이 갑자기 트러블로 번졌습니다. 좁은 캠핑카 안은 마치 작은 감옥 같았습니다. 서로 다른 루틴과 생활 습관이 고스란히 충돌했고 무엇보다 대화 부족이 결정타가 됐습니다. 그동안 각자 직장과 사회생활로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했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는 24시간 동행. 최 여사님은 말합니다. 서로 너무 익숙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서로를 잘 모른 채 살아왔던 거죠. 이처럼 부부 여행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은퇴 후 관계를 점검하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평소 잘 맞는다고 느꼈던 사이도 생활 리듬과 감정 조율이 맞지 않으면 금세 마찰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특히 남편이 은퇴하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역할 분담이나 소통 방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함께 있는 시간이 오히려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부부 여행이라는 단어에 기대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걱정이 트시나요? 은퇴 후 함께 보내는 시간은 마냥 행복하기보다 서로를 새롭게 알아가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진짜 중요한 건 여행의 목적지가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떻게 같이 머무느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8. 자유보다 외로움이 컸습니다. 혼자만의 은퇴 생활의 민낯. 이제야 자유다. 많은 이들이 은퇴 후 가장 기대하는 것이 자유로운 시간입니다. 출퇴근 없는 일상,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하루, 모든 선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해방감. 하지만 막상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기다렸던 자유가 오히려 외로움으로 다가오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서울에 사는 60세 김모 씨는 35년간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은퇴하자마자 오전에는 산책, 오후엔 책 읽기, 저녁엔 혼밥이라는 루틴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여유롭고 만족스러웠지만 한 달이 지나자 갑자기 허전함이 몰려왔습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지나가는 날이 많아졌어요. 처음엔 좋은 줄 알았는데 점점 이상해지더라고요. 은퇴 전에는 싫었던 회식 자리, 끝없는 회의, 때론 불편했던 동료와의 관계마저도 결국은 사회적 연결이었습니다. 그게 사라진 자리에 남는 건 텅 빈 시간과 말없이 흘러가는 하루의 공허함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외로움은 몸보다 마음을 먼저 병들게 합니다. 식욕이 줄고 활력이 떨어지며 어떤 날은 무기력함에 이불 밖으로 나가지 않게 되기도 하죠. 김 씨는 말합니다. 누가 일부러 나를 찾는 날이 없다는 사실이 제일 슬펐어요. 내가 점점 사라지는 느낌이랄까? 혼자만의 생활이 꼭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주어지면 자유보다 외로움이 먼저 밀려옵니다. 은퇴 후 진짜 필요한 건 혼자 있는 기술이 아니라 외로움을 다룰 줄 아는 감정의 내공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그 시간이 나를 회복시키는 여백인가요? 아니면 나도 모르게 무너지고 있는 고요함인가요? 자유로운 삶을 꿈꾼다면 그 안에 담길 관계와 소통의 균형도 함께 고민해봐야 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하지만 그 시작이 진짜 나다운 삶이 되기 위해선 남들이 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개인 택시, 캠핑카 여행, 부부 동행. 겉으로 보기엔 멋져 보이는 은퇴 라이프도 막상 시작하면 예상치 못한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진짜 중요한 건 내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수입, 자유, 안정, 관계 중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이 먼저 필요합니다. 은퇴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체력인지, 하루 종일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딜 수 있는 정서인지, 배우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의 방향은 어떤지 누구에게나 정답은 다릅니다. 그러니 남의 선택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당신에게 맞는 은퇴 라이프는 따로 있습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숫자 7 하나만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퇴 후 삶을 꿈꾸시나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세요.